중년이 되면 한밤중에 자주 깨거나 새벽에 눈 떠졌는데 다시 잠이 안 오는 경우 꽤 많으시죠? 나이 들면 원래 잠이 줄어드는 거야. 스트레스 때문이겠지. 그냥 넘기시는 분들 많으신데요. 단순한 수면 문제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웃집 닥터 이창 원장입니다. 중년 불면증, 단순히 잠을 못 자는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 몸 전체, 뇌 전체에 영향을 주는 복잡한 변화들이 얽혀 있습니다. 중년기 불면증은 호르몬 변화랑 만성질환, 내가 깨어있는 상태 세 가지가 주요 원인으로 작용해요. 여성분들 같은 경우 폐경기 겪으면서 수면이 확 줄고요. 남성도 마찬가지예요. 갱년기 증상이나 성장 호르몬 감소가 시작되면 수면의 질 자체가 떨어집니다. 실제로 오라링 데이터를 보면요. 45세에서 54세 여성은 같은 또래 남성보다 불면증을 겪는 비율이 15% 높고 회복 수면이라고 하죠. 평균 11%나 더 짧습니다. 당뇨나 고혈압 같은 만성 질환이 있다면 수면을 방해하고요. 무서운 건 잠을 못 자는 게 이런 질환을 더 악화시킨다는 거예요. 완전한 악순환이죠. 그리고 또 하나, 밤에 분명히 피곤한데 뇌가 계속 깨어있는 느낌 드신 적 있으실 거예요. 과각성 상태예요. 생각보다 훨씬 강력하게 수면을 방해합니다. 결국 중년 불면증은 스트레스 탓이다, 습관 문제다, 이렇게 보기엔 너무 복잡해요. 몸이 바뀌고 뇌가 바뀌는 문제라는 걸 제대로 아는 게 먼저입니다. 중년 불면증의 주요 원인을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첫째, 호르몬 변화입니다. 중년기엔 우리 몸의 호르몬 환경이 확 바뀌어요. 여성분들은 폐경기를 겪으면서 에스트로겐, 프로게스테론 같은 호르몬이 급격히 줄어드는데요. 체온 조절이라든지 뇌의 신경전달 물질에 영향을 줘서 잠들기도 어렵고 자다가 깨기도 쉬워져요. 실제로 폐경기 여성의 절반 가까이가 수면 문제를 겪는다고 알려져 있고요. 후기 폐경기에 들었으면 불면증 위험이 2배 이상 높아진다는 연구도 있어요. 남성들도 마찬가지예요. 테스토스테론이 떨어지면 잠이 자꾸 끊기고 꿈꾸는 수면, REM 수면도 줄어듭니다. 수면 무호흡증 같은 문제도 더 잘 생기고요. 두 번째, 갱년기 증상과 체온 문제입니다. 특히 여성분들은 안면 홍조나 밤에 땀이 나는 증상, 수면을 깨게 해버려요. 에스트로겐이 줄어들면 체온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뇌의 영역이 예민해지거든요. 살짝만 더워져도 땀이 확 나고 잠에서 깨는 거예요. 국내 연구에서도 이런 열감을 느끼는 분들이 그렇지 않은 분들보다 불면증 위험이 2배, 3배 이상 높다는 결과가 있습니다. 세 번째, 만성질환입니다. 중년이 되면 당뇨, 고혈압, 신장병 같은 만성질환들이 하나 둘 생기기 시작하죠. 이런 질환들이 수면을 방해하고 수면 부족은 질환을 악화시키고 끝없는 악순환입니다. 심장 질환이 있는 분들은 가슴이 답답하거나 숨이 차서 자다 깨고요. 수면 무호흡까지 겹치면 심혈관 질환 위험이 2배, 많게는 6배까지 올라간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네 번째, 뇌의 과각성 상태입니다. 불면증의 핵심 원인이에요. 피곤한데 잠이 안 오는 거, 누워있는데도 머릿속이 계속 돌아가는 거, 그게 바로 뇌가 깨어있는 상태인 거예요. 실제로 불면증 환자들은 자고 있어도 뇌파가 완전히 이완되지 않습니다. 깊은 잠에 못 들어가죠. 몸은 자고 있는데 뇌는 깨어있는 이상한 상태가 되는 거예요. 다섯 번째, 습관과 행동 패턴입니다. 불면증을 설명할 때 3P 모델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기질, 유발 요인, 지속 요인, 이 세 가지가 맞물려 불면증을 고착화 시킨다는 건데요. 지속 요인이 되는 행동들이 문제입니다. 잠이 안 올 때 계속 침대에 누워 있거나 수면 시간에 너무 집착해서 난 무조건 8시간 자야 돼, 이런 생각에 사로잡히는 거죠. 이런 습관들이 뇌에 잘못된 신호를 자꾸 주게 됩니다. 그러면 침대에만 누워 있어도 긴장되고 그게 다시 불면증을 강화시키는 악순환이 됩니다. 중년 불면증은요, 밤에 잠을 못 자는 불편함,
그 정도에서 끝나는 문제가 아니에요. 오래되면 몸에도 마음에도 삶 전체에도 영향을 줍니다. 불면증이 오래 지속되면 심장병, 고혈압, 당뇨 같은 만성 질환의 위험이 확 높아지고요. 이미 그런 질환이 있는 분들은 상태가 더 안 좋아질 수 있습니다. 하루 수면이 6시간도 안 되는 사람은 심근경색이나 뇌졸중 위험이 2배, 심부전 위험도 1.6배까지 올라간다는 연구가 있어요. 그것뿐만 아니라 잠을 제대로 못 자면 불안하고 우울하고 집중도 안 되고 감정 조절이 점점 어려워집니다. 뇌영상 연구를 보면요, 하룻밤만 잠을 못 자도 부정적인 감정 반응이 60%나 넘게 올라가고 감정을 잡아주는 뇌 부위는 제 기능을 못한다고 해요. 우리나라 사람들 중에도 수면에 만족하지 못한다고 느끼는 분들이 무려 60%나 되고요. 진단받은 수면장애 환자분도 100만 명이 넘습니다. 계속되면 치매 위험까지도 3배 가까이 높아진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중년 불면증은 제대로 관리하고 치료해야 할 중요한 건강 문제라는 걸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 불면증을 어떻게 관리하고 극복할 수 있을까요? 실제로 도움이 되는 방법들을 정리해 드릴게요. 첫 번째, 호르몬 변화에 대한 대응입니다. 폐경기 여성분들은 호르몬 대체요법이라든지 안면 홍조 같은 증상을 줄이는 약물 치료를 전문의와 상의해 보실 수 있어요. 남성분들은 테스토스테론 감소나 수면 무호흡증 같은 부분을 간과하지 말고 검사를 받아보시는 게 좋고요. 멜라토닌 보충도 호르몬 변화로 인한 수면 문제에 도움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두 번째, 만성질환의 적극적인 관리입니다. 특히 수면 무호흡증이 의심된다면 양압기 치료나 구강장치 같은 방식으로 적극적으로 관리하는 게 필요하고요. 필요하다면 수면 다원 검사, 즉 정밀 수면 검사도 고려해 보셔야 돼요. 세 번째, 불면증 1차 치료법인 CBTI, 인지행동치료라고 해서 수면에 대한 잘못된 믿음과 행동을 하나씩 바꾸는 훈련이에요. 실제로 연구에 따르면 CBTI는 약물보다도 효과가 오래가고 수면 효율도 최대 80%에서 90%까지 개선된다고 해요. 네 번째, 생활 습관의 변화입니다. 정해진 시간에 자고 일어나는 것, 잠들기 3시간에서 4시간 전엔 카페인을 피하고 술은 되도록이면 줄여야 되고, 이런 기본적인 수면 위생도 여전히 중요해요. 밤에 땀이 많으신 분들은 통기성 좋은 이불이나 잠옷을 쓰는 것만으로도 훨씬 편하게 주무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정서적인 회복입니다. 스트레스가 뇌를 계속 깨어있게 만들거든요. 그래서 명상, 요가 혹은 마음 상담 같은 걸 통해 감정을 돌보는 것도 수면을 회복하는 데 꼭 필요한 과정이에요. 중년 불면증은요, 올바르게 이해하고 하나씩 점검해 나가면 충분히 좋아질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창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